24년 상반기 1회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표에는 참여 인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협력사 교육 참여 인원에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가 있습니다. 1번 2018년부터 2022년 내내 협력사 교육 참여 인원은 매년 전년 대비 증가했다. 보면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2번 19년 1차 협력사 참여 인원 대비 2차 협력사 교육 참여 인원 비율은 34%다. 15150분의 5151이 100분의 34란 얘기죠. 그럼 교차 곱셈을 하면 되는데 1515 곱하기 34죠. 근데 1515는 1500 플러스 15예요. 따라서 자릿수로 치면은 100의 자리에 15 곱하기 34가 들어가고 1의 자리에 15 곱하기 34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선 34 곱하기 15를 하면은 34의 10% 플러스 5%죠. 그럼 5.1입니다. 다음 1500%는 여기다가 00을 곱한 거겠죠? 510이겠죠?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은 5일 5.1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뒤에 0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릿수를 하나 곱해주면 5일 51이 나옵니다. 여기 분자랑 왼쪽 분수의 분자랑 똑같죠? 따라서 옳은 선지입니다. 3번 2021년 거래 협력사 한 개당 협력사 교육 참여 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량은 18이다. 그럼 20년도는 57분의 214899, 21년도는 60분의 23520입니다. 그럼 얘를 구해보면 직접 나눠보면 392가 나옵니다. 근데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고 했으므로 이전 값은 374가 됩니다. 그러면 57분의 21489가 374가 돼야 되는데 57이랑 374랑 곱하면 마지막 자릿수가 8이죠. 1의 자릿수가. 따라서 9인 21489와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18명이 아닌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협력사 교육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해는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가 동일하다. 둘 다 2022년도가 제일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5번 2022년 1차 협력사 교육 참여 인원의 2017년 대비 증가율은 38%다. 그러면 21750에서 17595, 17595까지 차이를 구한 다음에 증가율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13,000까지 250 띄어져 있고 13,000까지 4595이기 때문에 4845가 나옵니다. 이 값이 100분의 38이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4자리이기 때문에 2자리씩 띄워놓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구한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고 나머지 얘네는 그냥 나온 값을 구하면 되겠죠? 우선 75는 4분의 3입니다. 따라서 얘의 75를 곱한 값은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 1, 9, 57이 나오는데 나누기 2 하면 28.5입니다. 그러면 2850인 거죠. 거기에다가 38에 11을 곱하면 31686 654 456이 나옵니다. 그러면 456을 100을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05484가 나오죠. 4845 맞습니다. 따라서 5번 선지는 옳은 선지입니다.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그래프는 전년 대비 증가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매출액의 19년도 대비 증가율은 C사가 A사보다 크다. 그럼 A사부터 볼까요? A사는 맨 처음에 1% 증가했죠? 그럼 1.01입니다. 그 뒤에 3% 증가했습니다. 1.03이고요. 그 뒤에는 2% 증가했습니다. 그럼 1.02입니다. 한 자릿수의 증가율을 곱하는 경우는 그냥 이 소수점 둘째 자리 숫자를 더해주면 됩니다. 1.01 곱하기 1.03은 1.04가 됩니다. 제대로 계산하면은 10403인데 얘네는 그냥 생략해줘도
계산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1.04 곱하기 1.02는 1.06이 됩니다. 그럼 C사 볼까요? C사는 0.97, 이거는 1 빼기 0.03이죠. 거기다가 곱하기 1.02 곱하기 1.04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얘네 두 개 곱하면 1.06이 나오고요. 네, 1.06 곱하기 0.97이죠. 그럼 1.06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사가 더 크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20년에서 23년 내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매출액이 감소한 해도 있죠.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구하면 4번이 바로 정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디귿 2019년 비사 매출액이 500억인 경우 21년 매출액은 490억 이상이다. 그러면 500에다가 비사 0.98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1%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490억 이상이다를 묻는 선지입니다. 98 곱하기 5를 하면은 이미 49죠. 근데 여기에 1.01, 1보다 큰 수를 곱했기 때문에 490억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옳은 선지입니다.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점유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23년 1분기 디램과 낸드 플래시 점유율이 상위 3개에 모두 포함되는 기업은 1개이다. 우선 봤을 때 왼쪽 디램은 A사, B사, C사고요. 오른쪽은 A사, D사, E사입니다. 따라서 A사 1개밖에 없죠. 옳습니다. 2번 23년 1분기 2사 낸드플래시 매출액은 220천만 달러이다. 15.9%를 했을 때 220 이상이냐를 묻는 선지입니다. 14 곱하기 16을 해볼까요? 그러면 16%를 구하면은 224입니다. 여기서 0.1%는 1.4죠. 그러면 22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3번 2023년 1분기 디램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이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 맞죠? 한국이 2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선지입니다. 4번 2024년 1분기 B사 디램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이 5%라면 B사 디램 매출액은 500천만 달러 이상이다. 그럼 디램에서 B사는 이 두 번째죠. 23년도에 1,500이고 여기다가 27.2% 차지하고 있는데 곱하기 1.05 5% 증가했다면 500 이상이냐를 묻는 선지입니다. 그러면 1500, 500 약분돼서 3이 남죠. 이거 3개를 곱했을 때 1보다 크면은 옳은 선지입니다. 27.2 곱하기 3.15가 그럼 100보다 큰지 보면 되죠. 100이란 존재는 30 곱하기 3.3과도 똑같습니다. 이때 27은 30보다 작죠. 3.15는 3.3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둘이 곱해도 100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되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23년도 1분기 C사 24.7이죠. 낸드플래시 C사가 15.1 매출액은 560천만 달러 이상이다. 그럼 5번 1500 곱하기 24.7이고요. 또 1400 곱하기 15.1입니다. 두 개의 합이 560 이상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24.7에 15를 구하면은 10% 플러스 5%죠. 그럼 247 더하기 1, 2, 3.5 값이 나오게 되고 5.073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더하기 1400 곱하기 15.1인데 이거는 1 생략하고 14랑 15랑 곱하겠습니다. 15%니까 14 플러스 7 하면은 210이죠. 근데 여기 1도 있으니까 210점 땡땡일 겁니다. 딱 봐도 580이 넘어버리죠. 560보다 크다는 옳습니다. 5번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가치 분배에 대해서 표로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 내내 채권자 이자 비용은 지역 3의 나눔 경영 비용보다 많다. 보면은 다 많습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2023년 주주 투자자 배당금은 전년 대비 증가량이 48,100억 원이다. 23년 보면은 1,008인데 이전 값은 960입니다. 48 더하면은 1008 맞죠? 옳은 선지입니다. 3번 2020년 협력사 구매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5%다. 2020년에 협력사 구매 비용이 13,520에서 15548로 늘어났습니다. 14,000까지 480 차이 나고요. 1,548 차이 납니다. 그러면 2028이죠. 이게 100분의 15인가를 묻는 선지입니다. 그러면 15%가 나왔으므로 10% 플러스 5%를 쓰면 되죠. 1352 플러스 676 하면은 8202. 동일합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4번 2020년에서 2023년 협력사와 임직원 인건비는 증감 추이가 동일하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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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겠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임직원 인건비 대비 정부 조세 공과금의 비율은 전년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면 2860분의 1001 이거랑 2920분의 1168을 비교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좀 약분이 되죠? 584, 1460 또 약분이 됩니다. 292, 730, 146, 365 약분을 좀 하고 그 뒤에 나누기를 하면은 좀 편합니다. 365로 나누면 4개 들어가는데 0, 6, 1, 4. 아, 딱 나눠 떨어지네요. 그럼 얘는 40%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량이 7%이려면 얘는 33%여야 되죠. 286 곱하기 33%는 3씩 2번 곱해주면 되죠. 3을 곱하면 8, 5, 8. 그리고 8, 5, 8을 한 번 더 더하면 9, 4, 3, 8이 나옵니다. 전혀 틀린 값이죠. 따라서 5번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7번 문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표는 임직원 수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1번 2022년, 23년 내내 임직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지역은 4개이다. 한국 다 증가했고요. 하나, 동남아, 서남아, 일본 아니고요. 중국 아니고요. 북미 맞습니다. 유럽 아니고요. 중동 맞습니다. CIS 아니고요. 아프리카 맞습니다. 총 4개 맞습니다. 2번 23년 중동 임직원 수의 21년 대비 증가율은 한국의 3배 미만이다. 23년에 21년 대비 증가율을 구하면은 3150에 4,000을 기준으로 하면은 850 떨어져 있고 284 떨어져 있죠. 1134입니다. 이게 한국 166350에 11만까지 떨어진 거리는 3650이고요. 9112니까 12762죠. 곱하기 3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3으로 나눠집니다. 35450이 되고요. 이 분수가 9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1, 2, 6 얘는 3, 5, 0이죠. 또 63분의 175가 됩니다. 얘네 두 개를 또 비교할 수 있죠. 5로 나눠지죠, 둘 다. 비교하면 35가 나오고요. 얘는 709가 나옵니다. 또 5로 나눠지죠. 얘는 7이고 얘는 14, 18입니다. 얘는 또 9로 나눠지죠. 여기 곱하기 얘가
9를 곱했을 때 교차 곱셈을 하면은 어떤 게 큰지 나올 것 같습니다. 2, 7, 6, 1, 7, 1, 2. 같은 값이네요. 딱 3배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조사기간 내내 지역별 임직원 순위는 동일하다. 21년도 보면은 한국이 제일 많고 동남아, 북미, 중국, 유럽, 중동, CIS 아프리카입니다. 22년도 똑같습니다. 23년도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옳은 선지입니다. 4번 23년 S사 아프리카 지사의 전년 대비 증가량은 53명이다. 574에 53명 더해보면 되죠. 627 맞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를 다 더해서 차이를 비교해줘야 되는데 웬만하면 계산 안 하고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그냥 유효 숫자를 써가지고 빠르게 계산을 해볼게요. 대략적으로라도. 세 자릿수 말고는 다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166000, 얘네는 119000이죠. 여기로 갈 때 13,000 정도 추가가 됐죠. 여기서 여기 갈 때는 102000에서 89000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3,000입니다. 얘네 두 개는 그냥 상쇄된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을 보면은 18100에서 17900이 됐네요. 얘는 마이너스 200. 중남미는 플러스 2000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제대로 계산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12800에서 117을 빼면은 마이너스 1100이 나옵니다. 중동에서 플러스 증가됐는데 한 150, 280이니까 플러스 1100 정도네요. 얘네도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IS 플러스 아프리카 플러스죠. 그럼 2000에다가 마이너스 200인데 그럼 1800인데 CIS 아프리카 둘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1800 이상이겠죠?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번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교육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 조사기간 동안 매출액 대비 교육비 비율이 가장 큰 해와 22년도죠. 인건비 대비 교육비 비율이 가장 작은 해 2022년이죠. 동일하다. 옳습니다. 2020년 인건비는 2천억 이상이다. 인건비 대비 교육비가 50인데 교육비가 1007이죠. 저희는 X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50분의 1007이 2000 이상이다. 이걸 보면 됩니다. 50 곱하기 20 하면은 1000이니까 당연히 1007이 더 큽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3번 2022년 임직원 수의 전년 대비 증가량은 5,000명 이하이다. 임직원 수를 구하려면 1인당 교육비가 1,500이죠. 교육비 1,500인데 얘가 X분의 교육비는 1,755입니다. X는 1,500분의 1,755입니다. 이건 22년도고요. 21년도는 그러면 1,100분의 1, 2, 1이 되겠죠. 근데 얘는 나눠 떨어지죠. 보면 117 얘도 나눠 떨어지죠. 111입니다. 총 교육비는 억 원이고 1인당 교육비는 1,000원입니다. 근데 억이 10의 8승이고 1000이 10의 3승이기 때문에 10의 5승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1500분의 1755는 1.17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0의 5승이 있는 건데 두 개만 빌려주면은 117 곱하기 10의 3승이 되죠. 즉 117에서 111을 빼면 6인데 곱하기 100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6000명의 증가량이 나오게 됩니다. 5000명 이하이다.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2021년, 2023년 내내 총 교육비와 1인당 교육비의 전년 대비 증감 추이는 동일하다. 21년 둘 다 증가, 22년 둘 다 증가, 23년 둘 다 증가했습니다. 옳습니다. 5번 2023년 매출액은 3조 원 이상이다.
매출액 대비 교육비가 6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6분의 교육비 1968이겠죠? 얘가 3보다 크냐? 일단 3보다 큽니다. 얘를 구해보면은 328입니다. 근데 1968의 단위는 억원이고 밑에 6의 단위는 퍼센트죠. 그럼 아래 100이 숨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억에다가 곱하기 10의 2승이 곱해진 거랑 똑같습니다. 얘를 저희는 1의 자리 조로 구해야 되니까 얘는 3.28 억 곱하기 10의 4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억이랑 10의 4승 곱해지면은 조죠. 즉 3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선지 옳습니다. 8번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폐기물 관리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폐기물 발생량은 일반 폐기물과 유해 폐기물, 폐기물 처리량은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폐기물 발생량 중 일반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러면 120분의 84보다 135분의 91.8이 더 크냐를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기울기 법칙 써주면 되죠. 135에서 120 빼주면 15, 91.8에서 84 빼주면 7.8입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인데 얘는 절반보다 꽤 높죠.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9번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폐기물 소각 처리량이 가장 많은 해에 2023년이죠. 폐기물 소각 처리량과 폐기물 매립 처리량의 차이는 9,000톤이다. 소각 처리량은 28이고 매립은 19입니다. 9 차이 납니다. 옳은 선지이고요. 3번 조사 기간 동안 폐기물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해는 2022년이다. 폐기물 재활용률은 처리량분의 재활용 처리량입니다. 분수들을 다 비교해보면 되죠. 유효 숫자를 세 자리로 해서 볼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분의 114, 135분의 130, 140분의 136, 145분의 13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년도가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23년도랑 차이를 구해주자면 기울기 법칙을 사용해서 5분의 3입니다. 22년도가 더 크죠? 이제 21년도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법칙을 쓰면은 마찬가지로 22년도가 더 큽니다. 20년도랑 비교를 하면은 기울기 법칙을 쓰면은 20분의 22랑 비교를 하는 거죠. 20분의 22가 더 크기 때문에 22년도가 가장 크게 됩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4번 21년, 23년 내내 일반 폐기물은 계속 증가한다. 맞습니다. 5번 조사 기간 동안 S4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1350톤이다. 발생량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1350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구한 다음에 그들의 평균이 음수면은 이하이고 딱 1350이면 1350 이상이면 1350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00은 마이너스 150이죠. 1350 0, 1400은 50, 1450은 100. 다 더하면 0이죠. 평균은 딱 1350톤입니다. 9번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거고요. 그래프 1번은 생산량, 2번은 비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 2020년 4개사 웨이퍼 생산량 중 D사의 비중은 16% 이상이다. 2020년 값을 구해보면 되죠. 값들이 좀 복잡하네요. 덧셈을 구할 때 좀 쉬운 덧셈을 사용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960은 4000에서 40을 뺀 값이고요. 2754는 2700에 54를 더한 값입니다. 1937은 2000 값에 63을 뺀 값이고요. 1899는 1900에 1을 뺀 값이죠. 다 더해보면은 일단 왼쪽 값은 6, 1 올라가고 1, 0이 나오죠. 여기는 플러스 14, 플러스 13, 마이너스 50이 나옵니다. 그러면 1, 0, 5, 5, 0이란 값이 나오게 됩니다. 1, 0, 5, 0분의 1899니까 19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얘가 100분의 16 이상이냐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16은 10 플러스 5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얘의 값을 구하면 10% 105 플러스 5%는 527.5, 1%는 100 몇입니다. 그럼 1900보다 훨씬 작죠. 따라서 1번 선지는 옳은 선지입니다. 2번 볼까요? 조사기간 내내 웨이퍼 생산량 수인에는 동일하다. 동일합니다. 옳은 선지고요. 3번 21년, 23년 내내 A사 웨이퍼 생산량과 전체 웨이퍼 생산량 중 A사 비중의 전년 대비 증감 추이는 동일하다. A사 보면은 감소 증가, 비중도 감소 증가 맞습니다. 4번 볼까요? 조사기간 내내 4개사 모두 웨이퍼 생산량이 가장 높은 해는 2023년이다. 보면은 2023년이 4개사 모두 가장 높습니다. 맞고요. 5번. 그럼 5번이 답이겠죠? 22년 C사 전년 대비 증가율은 5% 이상이다. 2050에서 2130이니까 82가 증가했죠? 얘가 100분의 5보다 큰해를 묻는 선지입니다. 근데 2 곱하기 5 하면 10이니까 100이 되는 거죠. 그럼 82보다 큰 값이 됩니다. 따라서 5% 이상이 아닙니다. 틀린 선지고 10번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23년 동안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의 전체 웨이퍼 생산량 중 B사의 비중은 몇 %인가? 그럼 웨이퍼 생산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를 찾아야 합니다. 전체 웨이퍼 생산량 중 A사의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 전체 웨이퍼 생산량은 X라고 치면은 X 곱하기 100분의 20이 3960입니다. 그러면 20년도에 전체 웨이퍼 생산량은 20분의 396000이 되겠죠. 그러면 21년도는 19분의 38760이 되고요. 22년도는 20분의 449400, 23년도는 22분의 451000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은 얘네가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년도 값은 19800이 되고요. 얘는 20400, 22년도는 22470이고요. 23년도는 20500이 됩니다. 그럼 증가율을 보면은 얘는 0을 일단 다 뺄게요. 하나씩. 2개씩 다 빼겠습니다. 얘는 5로 만들어줄게요. 그럼 198분의 6. 그 다음 거는 204분의 21. 마지막은 225분의 얘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198분의 6분의 204분의 21이 비교가 됩니다. 근데 얘는 10%가 넘죠. 얘는 10%가 안 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가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가 됩니다. 이때 전체 웨이퍼 생산량 중 B사의 비중을 구하면 됩니다. B사의 비중을 구하려면 A와 B 값을 비교를 하면 됩니다. A 값은 4494인데 20%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2741을 차지한 B는 몇 %를 차지하냐를 구해주면 됩니다. 비례식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죠. 그러면 B의 비중은 4494분의 2741 곱하기 20을 하면 됩니다. 이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2로 나눠지죠. 2247입니다. 그럼 일단 10%는 넘네요. 1번 아니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2741, 2247입니다. 그러면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1 나눠지고요. 247, 49, 4, 0. 여기 오는 숫자를 구하면 됩니다. 2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3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연적으로 12점 몇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 중에 12.2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그래프 첫 번째는 접수 건수
두 번째 그래프는 접수 비율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1번. 20년에서 22년 내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맞습니다. 2번. 22년 온라인을 통한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1000건 이상 증가했다. 22년에 23,800건이 있는데 이 중에 온라인을 통한 접수 건수는 28%입니다. 근데 그 전년도는 21년이죠. 23,800인데 여기에 온라인은 24%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가 1000건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럼 일단 00 뒤에 지울게요. 238 곱하기 28 빼기 234 곱하기 24입니다. 그러면 이씩 다 뺄 수 있죠. 4를 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119 곱하기 14죠. 빼기 117 곱하기 12입니다. 그러면 또 얘네들은 2가 있기 때문에 8을 또 빼낼 수 있습니다. 119 곱하기 7 빼기 117 곱하기 6입니다. 얘네는 그냥 계산을 통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20에 7 곱한 다음에 빼기 7을 한 거죠. 그럼 840 빼기 7이죠. 빼기 얘는 120에 6 한 다음에 3 곱하기 6을 빼면 됩니다. 그럼 720 빼기 18입니다. 얘네 먼저 빼주면 120에다가 얘네는 마이너스 7 플러스 18이죠. 플러스 10을 해주면 131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8을 하면은 당연히 10건이 넘게 증가하겠죠. 얘가 2가 올라가니까 그게 곱하면 8410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은 오랜 선지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한라인을 통한 고층 접수 건수는 3000건 이상이다. 15,100이 있는데 2020년에 한라인은 20%입니다. 그럼 얘가 당연히 3000보다 크겠죠. 15,000만 해도 2를 곱하면 30이기 때문에 300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3번 옳은 선지입니다. 4번 2020년 온라인을 통한 고층 접수 건수는 오프라인을 통한 고층 접수 건수보다 7% 더 많다. 20년에 온라인을 통한 고층 접수 건수는 15,100에다가 35죠. 그 다음에 온라인은 15,100에 28%입니다. 그러면 7% 더 많다고 했으니까 이 값에다가 100분의 107을 하면은 이 값이 나온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얘네들 지워주고 28에 7%를 더 많이 하면은 28에다가 뭐 10%도 채 증가하지 않은 거죠. 2.8을 더하면은 30.8인데 이것보다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35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되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고층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해와 사원 대의 기구를 통한 고층 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동일하다. 봤을 때 일단 19년도는 탈락이죠. 가장 작은데 작은 비율이 곱해졌습니다. 또 21년도도 탈락입니다. 22년보다 건수가 작은데 비율도 작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20년도와 22년도입니다. 20년도는 151, 00 뒤에 빼주겠습니다. 곱하기 35죠. 그 다음에 238 곱하기 28입니다.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냐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봤을 때 얘네들이 다 7의 배수죠. 7 나눠주면 5고 4입니다. 두 개 곱하면 당연히 238 곱하기 4가 더 크죠. 따라서 2022년이 가장 크게 됩니다. 이때 사원 대일 기구를 통한 고충 검수가 가장 많은 해를 보면은 일단 21년 탈락이고요. 22년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데 2020년이랑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51 곱하기 17과 238과 14를 곱한 값을 비교하면 됩니다. 일단 22년도가 크다고 가정하고 곱셈끼리의 곱인데 151에서 238이 될 때까지는 플러스 87이 더해져야 됩니다. 네, 그거는 151의 절반보다 이상이죠. 50% 이상 값이 238입니다.
근데 14에서 7로 갈 때는 3만 증가입니다. 14에 50% 이상이려면 7보다 크게 증가해야 되는데 3만큼밖에 증가 안 했죠. 따라서 더 많이 증가한 오른쪽 값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2022년도 동일하죠. 따라서 5번 선지는 옳은 선지입니다. 12번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22년 고층 접수 건수는 19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그럼 2, 3, 8 뒤에 0 2개 빼주겠습니다. 곱하기 19년도는 118이죠. 근데 22년도는 238입니다. 둘의 차이가 120입니다. 근데 118보다 120이 100%보다 큰 값이죠. 따라서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옳은 선지고요. 니은 20년에서 22년 내내 오프라인을 통한 고층 접수 비율과 온라인을 통한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감 추이는 동일하다. 오프라인을 보면은 감소인데 온라인은 증가죠. 동일하지 않죠. 옳지 않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고층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19년도이다. 19년도는 118 곱하기 43이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게 22년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22년도는 238과 23을 곱한 값입니다. 19년도가 더 크다고 했죠, 선지에서는. 둘의 값을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곱하기 2보다 더 큰 값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23에서 43은 곱하기 2보다 작은 값이 증가했죠. 그러면 더 큰 값이 증가한 오른쪽 값이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입니다. 13번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첫 번째 표는 판매량, 두 번째 그래프는 비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2, 4분기 Z국 반도체 판매량의 전년 동사분기 대비 증가량은 100천만 달러 이상이다. 그러면 2, 4분기에 A부터 2, 4까지 합이 22년 2, 4분기에 A부터 2, 4까지 합보다 100만큼 더 증가했다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얼마나 늘어났는지 본 다음에 합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플러스 65죠. B사는 그대로고요. C사는 플러스 13, D사는 마이너스 8, E사는 플러스 11입니다. 100이 안 되죠.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에서 4, 4분기 내내 D사의 반도체 판매량의 직전 4분기 대비 증감 추이는 23년과 정반대이다. D사 볼까요? 22년도에는 증가, 감소, 증가였습니다. 23년도에는 감소, 증가, 감소죠. 정반대 맞습니다. 3번 23년도 반도체 총 판매량 중 Z국 비중이 전년 동사분기 대비 증가한 4분기는 1개이다. 전년 동사분기 대비 증가했으니까 1, 4분기는 그대로고 2, 4분기는 감소, 3, 4분기 그대로, 4, 4분기 증가했습니다. 1개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2022년 2, 4분기 A사 반도체 판매량의 직전 4분기 대비 증가율은 15%이다. 22년 A사가 900에서 1035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900분의 135죠. 이게 100분의 15랑 똑같은지 보면 됩니다. 그럼 90 플러스 45를 하면은 15%죠. 135 맞습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5번 22년 B사 평균 반도체 판매량은 480 천만 달러이다. 22년 B사 480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구한 다음에 그들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5는 마이너스 15죠. 500은 플러스 20, 475는 마이너스 5, 480은 0입니다. 다 더하면 0이 되죠. 그러면 평균 판매량은 48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옳은 선지입니다. 14번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문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반도체 총 판매량 중 Z국 비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A부터 2사까지의 합을 구하면 Z국의 판매량이 나오죠. 총 판매량을 구한 다음에 분기별 총 판매량을 구하고 Z국의 총 판매량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율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면 Z국 판매량이 35%일 때 총 판매량은 100%입니다. 그럼 총 판매량은 35분의 Z국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럼 이제 35분의 Z국 이렇게 더하면 900 더하기 1200 더하기 1925죠. 2, 4분기는 34분의 1535 더하기 2040인데 760 더하니까 2800이겠죠. 3, 4분기 32분의 1455 더하기 이렇게 더하면 16420 이렇게 더하면 785죠. 마지막 34분의 이렇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30, 1628, 1090 다 더해주면 됩니다. 얘를 구하면은 2100에다가 35분의 3025입니다. 얘는 34분의 4335고요. 얘는 32분의 4240이고요. 마지막 거는 34분의 얘 두 개 더하면 3058, 1090이니까 4148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다 더한 값분의 이 숫자, 분자에 위치한 값들을 다 더한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다 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 간격은 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유효 숫자를 활용해야겠죠. 좀 과감하게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얘네들을 그냥 다 같다고 하는 겁니다. 다 같다고 해서 평균을 내보고 그 값을 그냥 여기 값으로 구해주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66, 이렇게 더하면 69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135죠. 나누기 4를 해주면 3, 1, 2, 1, 5, 3, 12, 7. 이번에 33.7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정석대로 풀자면 얘네들을 같다고 놓고 풀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시간이 없는 인적성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충 또 비슷한 값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똑같이 미지수로 놓고 a분의 그럼 얘네들 합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것분에 얘네들 합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없어지면서 결국 a란 값이 저희가 구하는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즉 얘네 밑에 값 애들의 평균을 구한 값이죠. 평균을 구했더니 33.7이네 하고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직접 값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이 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최대한 비슷한 값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첫 번째 그래프는 판매액, 두 번째 표는 판매액 지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 2021년도에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전년 대비 대형 소매점 판매액 증가폭은 동일하다. 21년도를 보면은 부산, 대구 둘 다 13씩 증가했죠. 두 번째 표를 보면은 부산, 대구 모두 13씩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판매액 지수죠. 20년 판매액분의 이 21년 판매액이 113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0년도 판매액이 부산과 대구가 다르죠. 그러면 21년도는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2년에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광역시고 가장 크죠? 가장 작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다. 아닙니다. 3번 2023년에 대전광역시의 판매액은 20년 대비 9천억 이상 증가했다. 23년도 대전을 보면은 48%가 늘어났죠. 근데 대전 보면은 250이었습니다. 48%가 증가했기 때문에
2050 곱하기 48이 9000 이상인지를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48이 2만 곱해도 9600이 넘죠. 따라서 3번은 옳은 선지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2020년 대구광역시의 판매액은 인천과 울산의 판매액보다 많다. 대구는 3750인데 인천, 울산 합하면은 3800이 넘죠. 옳지 않습니다. 5번 22년 판매액이 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은 3개이다. 그러면 130 이상인 지역이 3개 이상인지 봐주면 되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16번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의 전년 대비 증가는 10% 증가했다. 인천 보면은 110에서 121로 증가한 거죠. 그럼 110분의 11, 10% 맞습니다. 니은 2020년 울산 판매액은 대구 판매액의 40% 이상이다. 대구를 보면은 3750입니다. 여기에 100분의 40 이상이다. 어떤 게? 울산이 1500이죠. 375에 4를 곱하면은 0015 딱 1500이 나옵니다. 이상 맞죠? 옳은 선지입니다. 디귿 21년 대전의 판매액은 2조 5천억 이상이다. 대전 보면은 20% 증가했습니다. 2050에 1.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 플러스 2이기 때문에 205에 2배인 4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246입니다. 2조 5천억이라고 했는데 2조 4,600억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를 구하면 됩니다. 가동기계를 X, 생산량을 Y라고 뒀습니다. 식을 써보면 33은 24 플러스 A 나누기 2에 4B 마이너스 3이죠. 그 뒤에 두 번째 식을 구하면 49에 2분의 36 플러스 A 플러스 6B 마이너스 3입니다. 각각 식을 정리해보면 12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4B 빼기 3이 되고요. 얘는 18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6B 빼기 3이 됩니다.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주게 되면은 16은 6 플러스 2B가 되죠. 그럼 B는 5가 됩니다. B가 5일 때 첫 번째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17이 되고 33에서 17을 빼면 16이고 2랑 곱해주면 32, A는 8이 되게 됩니다. 결국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재해자 수는 재해율 곱하기 임직원 수입니다. 구하자면 이 두 개 값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효 숫자를 조금 사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값은 32 곱하기 17이죠. 얘네들을 곱해주면 3, 1, 4, 2, 2, 1, 4, 4, 5 54.4가 나옵니다. 근데 뒤에 자리 숫자를 저희가 생략했기 때문에 54.5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4번이랑 5번은 탈락이죠. 19년도를 구하면은 답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31 곱하기 8을 해주면 됩니다. 248이니까 2번이 답이겠죠. 19번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동호회와 B 동호회의 합이 처음으로 500명을 넘는 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A는 10씩 증가하고 B는 15, 20, 25씩 증가하는 개차 수열입니다. 그럼 B의 값을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더하면 110, 35 더하면 145, 40 더하면 185, 45, 230, 50, 280, 55, 335, 60, 395. 여기 B값 중에 두 개가 나왔으므로 여기까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95는
13, 14, 15, 16, 17, 18, 19, 20년도입니다. A동호의 식을 구하면 30 플러스 n-1 곱하기 10이고요. 10n 플러스 20입니다. n이 1일 때가 2010년이니까 2020년에는 n은 11입니다. 11의 값을 더해주면은 130이 나오겠죠? 그럼 두 개 더해주면은 525가 나옵니다. 500보다 크죠? 그럼 그 전년도도 500이 넘었는지 확인해줘야 되는데 이미 B에서 60을 빼야 되죠. 그러면 5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395명이 정답이 됩니다. 20번 정답은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